자, 지금부터 게임룸을 좀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게임룸은요, 20평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큰 룸이죠. 일단 이 룸에 대한 이제 계획은 제가 20년 정도 이제 걸린 것 같고요. 그 중학교 때부터 설계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계획을 이제 잡은 것은 한 4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6개월. 뭐 그냥 4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 일반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이제 실거주를 하고 여기 이제 이곳 조립식으로 만든 이 취미 공간은 제가 이제 스트레스 해소 및 아시는 분 이제 한 분씩 올 때마다 취미 공간으로 이제 쓰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돌비 애트모스라는 이제 다채널 서라운드 시스템까지 갖춘 가정용 이제 극장을 위해서 꾸민 공간이에요. 일단 제가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테스트 영상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얄쌍해가지고 이 캐나다 스피커고요. 패러다임 시그니처 S8 V3라는 톨보이 스피커입니다. 요 녀석의 경우는 이제 캐비넷 자체가 1000만원대 가격에서 이런 모델을 갖추기 힘든 사이즈의 이제 가성비를 갖춘 스피커인데 베릴륨이 들어가 있어요. 베릴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의 해상력에서 고음에 이제 특화된 소재인데 포칼에 이제 비싼 이제 상위급 스피커 라인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 패러다임 시그니처 시리즈에도 베릴륨 트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코발트 특성의 소재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이언발 우퍼가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 캐비넷에 굉장히 많은 부속품이 들어갔단 말이죠. 저역에 있어서 영화, AV와 게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음악 장르도 이런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이제 팝, 그리고 락 계열, 그 저음을 두들기는 음악들에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요. 단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인데 이 제품을 제가 운 좋게 이제 가지고 왔고요. 영화 볼 때 이제 굉장히 뛰어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평 이 공간을 울리고도 이제 차고 넘치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어쿠스틱 퓨저라는 분산재입니다. 흡음도 하고요. 분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립식 판넬을 하고 아직 마감을 안 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어쿠스틱 퓨저를 저는 사각 쪽에 해서 총 1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음과 중역, 적절한 분산과 흡음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귀를 이제 아프지게 않고 사운드의 명료함이나 이런 부딪히지 않는 소리의 밸런스 조절을 해주는 이제 일종의 트랩입니다. T트랩이라고요. T트랩.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세븐 영화 포스터나 돌비 애트모스 네이밍 패널,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벅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따로 이 집을 짓기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데코로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 영상이니까요. 이 패러다임 S8 V3와 와치 센터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할게요. 이 녀석은 윌슨 오디오 하이엔드 이제 오디오 브랜드인데요. AV에서도 탁월하기 때문에 와치 센터라는 이제 센터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윌슨 오디오에서 나온 이제 AV용 센터 스피커고요. 일반적인 오디오 센터 스피커 하면 이거보다 크기가 좀 작아요.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근데 굉장히 큽니다. 이 82인치 앞에 TV가 있는데 굉장히 유닛이 커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포칼 돔 트위터를 쓴 곳에 공석 조절 모듈이라는 타임 얼라이먼트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앞뒤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리스닝을 하는 이제 청취자의 포지셔닝에 따라 가장 인상적인 대사 신호를 맞게 이제 사운드 포지션을 맞춰주는 기능이고요. 이런 스피커에 들어가는 일종의 고급 기능이죠. 하이엔드 센터 스피커니까 소리는 굉장히 깜짝 놀랄만 합니다. 명료함이나 이런 파워풀한 저역이
풀밴드 위스로 이제 전 채널을 담당해야 한다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센터 스피커도 메인 프론트 스피커하고 체급이 비슷해 하거든요. 근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이 캐비넷 센터 스피커 사이즈만 35kg고요. 요 밑에 있는 이 지지하는 전용 와치 센터 윌슨 오디오 센터 스탠드도 25kg에서 50kg가 넘습니다.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스피커고요. 저역에서 굉장히 탁월해요. 대사의 이런 퍼포먼스나 레벨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작권의 범위에 넘치지 않는 게 범위에 해서 한번 타이틀 이렇게 한번 시행하는 거를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 녀석 역시 끝까지 오래 갈 수 있는 AV 센터 스피커입니다. 뭐 팔거나 뭐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간단하게 이 TV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할게요. 요 앞에 있는 이제 82인치 TV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82S9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환경 디자이너 이브베아가 이제 전체적인 총괄 담당을 해서 삼성전자와 협업을 해서 이제 만든 한정판 TV고요. 요 텔레비는 몇 대 나가지 않은 텔레비, 아니 물론 몇십 대 나갔는데 양산을 한 TV 치고는 조금씩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삼성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TV 중 하나고요. 15년도 기준으로 첫 출시가 됐는데 1년 만에 단종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이제 대중적인 21대 비율의 이제 생소한 포맷도 있는데 이 TV 자체가 처음 나올 때 출고가가 2,500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출고된 이후로 이 TV를 언제쯤 살까 이제 시기를 고민하다 지금 이제 사무실에서 한 대, 그리고 여기 이제 전용 게이밍룸에서 2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새 제품과 개봉을 한 제품이 이제 같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큐브라는 무빙 플레이트 이 삼성전자에서 만든 전용 S9 모델 우퍼에서 소리도 담당하면서 보드에 있는 신호 처리가 패널로 올라가서 21대9 패널에서 영상 출력을 쏴줍니다. 그 패널 자체도 기존의 삼성의 하이엔드급에만 들어갔던 초고가 플래그십에만 들어가는 이제 다이아몬드 블랙이라는 삼성 최고급 다이아몬드 코팅의 블랙 패널을 썼어요. 그래서 이 블랙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시야각과 명암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HDR 지원을 정식적으로 인증받고 출력이 제대로 되는 TV 중에 하나고요. 21대9 사이즈를 제대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레더박스 없이 시네마스코프 비율의 영화를 이제 출력해서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PC에서 이제 자유롭게 쓰는 21대9의 해상도에 맞는 게임을 이 S9W의 21대9의 비율 해상도에 맞춰서 픽셀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도 4096에 2160p라는 리얼 4K 해상도를 제대로 지원하고요. 정말 대단한 TV예요. 마음에 들고요. 물론 단종은 되었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 20평 룸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스피커들이 차고 넘치는 이제 레퍼런스 테스트는 제가 추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이제 장식용 아이템들을 올려봤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방음,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된 개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